자, 트래커를 이용한 자유낙하 실험 안내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실험은 부가 실험이고요. 네, 여러분 이 실험 보고서 내용에 포함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래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카메라로 찍은 자유낙하 영상을 분석하는 지금 안내를 드릴 거고요. 별도로 배부된 인쇄물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동영상으로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전체적인 진행 흐름을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이 카메라 세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실험을 이제 수행을 하면서 촬영을 한 다음에 얘를 이제 컴퓨터에다가 파일을 옮기고요. 그 다음에 트래커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서 분석을 하고 분석 결과를 좀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예, 엑셀과 같은 이제 계산 툴을 사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단계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카메라 사용법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이 카메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액션캠이죠. 그래서 버튼이 이제 외부에 이렇게 있는데 위에 보면 모드 버튼, OK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모드 버튼을 처음에 이제 아마 꺼져 있을 텐데 모드 버튼을 살짝 누르면 몇 초 동안 계속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이제 켜지게 돼요. 자, 모드 버튼으로 켜고 그 다음에 동영상 모드에서 OK 버튼을 누르면 촬영이 시작되고 다시 한번 누르면 촬영이 끝나게 됩니다. 자, 앞에 있는 작은 화면이 있는데 이 화면은 이제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키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 촬영 상태가 지금 우리가 바람직한 촬영 모드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자, 중요한 부분은 일단 동영상 모드. 자,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나와야 동영상 모드죠. 자, 여기서 이제 하얀색으로 돼 있으면 멈춰 있는 거고요. 빨간색이 되면 이제 촬영 시작하면 빨간색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여기 시간 카운트가 이제 늘어나게 돼요. 자, 우리 중요한 부분 화면 아래쪽에 프레임의 크기와 속도가 이제 표시가 되는데, 자, 1080p의 화질을 가지고 120 프레임 퍼 세컨드, 이게 중요하죠. 120 프레임 퍼 세컨드의 화면 속도로 이제 촬영을 해야 된다. 즉 1초에 120장을 찍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운동이 좀 빠를 수 있으니까 빨리 찍을 필요가 있어요. 120 프레임 퍼 세컨드로 이제 하고, 만약에 얘가 지금 설정이 만약에 다르게 돼 있다라고 하면 설정 메뉴를 클릭을 터치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프레임 속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p에 1080p에 120 프레임 퍼 세컨드로 꼭 놔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율이 얘가 이제 여기 표시가 없으면 배율이 1인 거고요. 네, 여기 숫자가 뜨면 배율이 이건데 지금 4배로 돼 있죠. 그래서 4배로 촬영을 화면의 크기를 4배만큼 줌을 해서 촬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카메라 본체에서 오른쪽 옆면을 보면 이 버튼, 화살표 버튼이 2개가 있는데 얘를 이제 이 화면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누르시면 여러분이 이 화면 배율을 바꿀 수 있어요. 4배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면 실험을 촬영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으로 이제 촬영을 하게 되죠. 삼각대를 사용해서 카메라를 놓고 이제 바라보는데 이 시선이죠. 시선의 주축을 지금 그린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촬영을 할 운동은 이 가상의 운동면이라는 면 위에서 2차원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라고 하면 이 운동면을 지금 카메라가 정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면의 수직한 방향이 카메라의 시선 방향이 되도록 설정을 하고, 카메라와 운동면 사이의 거리는 70cm 이상, 그래서 바람직한 건 70에서 100cm, 정확한 거리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멀면 멀수록 유리한데 최소 70cm 이상은 확보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촬영하는 화면 내에 반드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체커보드라고 하는 보드가 부분적으로라도 이제 보여야 해요. 이 체커보드는 이제 길이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위치를 하는 거고, 이 운동면 내에 이 체커보드가 위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체커보드가 딴 데 있으면 안 되고 이 운동면 내에 평행하게 놓이게 되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자유낙하 실험의 경우에는
이렇게 촬영을 해서 업로드하는 것까지 6단계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카메라 세팅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세팅을 하는데, 실험 세팅은 여러분 자연낙하 실험 그대로 유지하는데, 다만 이제 높이가, 이 호딩 장치의 높이가 조금 높아요, 원래. 그래서 이 높이를 이제 보니까 110cm 정도로 약간 낮추시면, 이 촬영을 하면, 촬영하는 화면 내에 이 호딩 장치 호딩 장치가 위에 살짝 보이도록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촬영할 때 운동면, 이게 낙하하니까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 선, 옆이겠죠? 여기에 체커보드가 이제 들어오면 되는데, 체커보드가 완전히 다 보일 필요는 없고, 한 변 이상만 보이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다 보이면 제일 좋죠. 체커보드가 이제 보이도록 화면이 뜨면 촬영 준비가 된 거고, 이 상태에서 이제 촬영을 시작을 하고요. 자, 먼저 촬영을 먼저 시작하고, 그러니까 추가 정지한 상태에 있을 때 촬영을 시작을 하고, 촬영 시작 이후에 낙하 운동이 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면 이제 촬영을 종료하면 돼요. 자, 반드시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촬영이 시작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일을 이제 업로드 하는데 컴퓨터와 이 카메라를 USB 케이블로 연결한 다음에 지시하는 대로 이제 문서에 설명이 나와 있지만 자세히 나와 있지만 컴퓨터로 이제 옮겨 가시면 되겠어요. 자, 주의사항. 카메라 세팅 1080p에 120프레임 per 세컨드 4배 배율로 한다. 그리고 촬영되는 화면 내에 체커보드하고 호딩 장치가 들어가도록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도록 위치를 시킨다. 자, 카메라의 그 위치는 운동면으로부터 수직한 방향으로 70cm 이상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촬영은 먼저 촬영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영상 내에서 이제 낙하가 진행이 되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일을 이제 업로드할 때 이 카메라 내에 영상 파일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본인들이 오늘 촬영한 영상을 이제 확인을 해서 올리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확인해요? 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영상이 작성된 날짜, 시간을 보시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영상 파일 본인이 우리 조가 촬영한 영상을 올리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이 이제 컴퓨터에 올라갔으면 이제 트래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제 분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중요한 부분은 이제 트래커 프로그램 사용법이죠. 이 프로그램에 익숙치 않을 거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트래커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처음에 이렇게 이제 비어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제일 먼저 할 일은 이제 영상을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맨 위에 파일 편집 비디오 이렇게 적혀 있는 얘를 이제 클릭하면 풀다운 메뉴 아래로 내려오죠. 이걸 풀다운 메뉴라고 하고요. 풀다운 메뉴에서 파일 불러오기 비디오를 클릭하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 바탕화면에 저장을 했다라고 하면 바탕화면에 저장된 이제 영상을 불러올 수 있는데 자 얘가 이제 한글 버전이긴 한데 한글화가 완전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바탕화면이 바탕화면으로 표시되지 않고 데스크탑이라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데스크탑은 여러분 알다시피 뭐 맨 위에 올라가면 자 여기 데스크탑이 있죠. 여기 누르면 바탕화면이 이제 있는 파일들이 표시가 되고 그 중에서 지금 녹화한 촬영한 영상을 이제 로딩을 이제 하는데 자 바로 뭐 반응이 없죠. 이게 프로그램이 좀 느려요. 로딩할 때 아직 로딩 중입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야 돼요. 자 그렇게 큰 파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자 좀 있으면 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면이 이렇게 딱 뜨면 우리가 이 영상이 맞는지 일단 한번 체크해 봐야죠. 본인들이 촬영한 영상 맞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화면 아래쪽, 영상 영역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 걸 이제 지금 영상 메뉴라고 지금 부를 텐데, 이 메뉴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뭐 바로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플레이가 되겠죠. 네.
플레이를 하는데 왜 아무 변화가 없어?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시작했으니까. 자, 플레이가 되겠고, 멈춤, 플레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 맨 앞에 있는 숫자는 이제 프레임 번호예요. 그래서 각 프레임별로, 각 장면별로 이제 번호가 매겨져 있는 거고. 자, 영상을 이제 처음에 플레이할 때 뭘 유념해서 봐야 되느냐? 언제 지금 추가 낙하를 시작하는지, 낙하 운동의 시작점을 여기 밑에 있는 슬라이드 위치를 보면서, 아, 이쯤에서 슬라이드가 이쯤에 있을 때 낙하가 시작했네요. 그리고 이제 금방 끝났네. 자, 요걸 이제 확인을 해서, 자, 이 전체의 지금 동영상은 지금 한 뭐 500프레임 정도 될 것 같아요. 500개의 프레임으로 되어 있으니까 500개를 다 분석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영역을 좁히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아래쪽에 삼각형 표시가 이제 시작 프레임 마커, 왼쪽에 있는 게 시작 프레임 마커,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끝 프레임 마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이제 옮겨서, 어떻게 옮겨요? 얘를, 자, 손 모양이 나올 때 드래그를 해서, 클릭을 한 상태에서 움직이면 그걸 드래그 한다고 하죠. 드래그를 해서, 자, 언제 이제 낙하 시작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아, 여기쯤에서 낙하 시작했네요. 그렇죠? 예,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자, 이게 시작 프레임이고, 그 다음에 끝 프레임. 또 역시 쭉 조금 느리죠? 예, 드래그를 해서, 어, 안 딸려봤어. 좀 느렸어요. 자, 자, 완전히 지금 추가 벗어났고, 좀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이 정도. 네, 여전히. 자, 좀 더 가볼까요? 조금 더 이동시켜 봅시다. 이게 거의 화면 밖으로 나가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작과 끝을 지정할 수 있는데, 시작과 끝을 조금 여유 있게 잡으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예, 여기서 지금 추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거보다 약간 더 왼쪽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완전히 정지 상태. 그 다음에 끝에서도 약간 오른쪽으로 좀 더 가서 완전히 추가 화면에서 벗어나는 때 이렇게 하면 이제 시작, 끝이 이제 선언이 된 거죠. 요 시작 프레임에서부터 끝 프레임까지만 이제 분석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설정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재생 옆에 두들리기를 누르면 네, 영상 전체의 처음이 아니라 시작 프레임에서 시작을 하는 거, 그 시작 프레임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플레이를 누르면 거기서부터 이제 지금 영상이 재생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짧은 순간이니까 한번 조금 속도를 좀 줄여서 플레이를 해봅시다. 자, 더 줄여야겠네. 10%의 속도. 이게 여기 퍼센티지는 이제 재생 속도예요. 그래서 자, 좌우로 돌려서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확실히 멈춰 있다가 떨어졌네요. 자, 자, 이렇게 이제 시작 프레임과 끝 프레임을 이제 설정을 이제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 항상 이렇게 플레이를 한 다음에는 처음 상태로 되돌리고요. 처음 프레임으로. 자, 이제부터 이제 한 프레임씩 화면을 보면서 이 추의 위치를 이제 찾는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할 건데, 근데 이제 그것만 해도 프레임 숫자가 좀 많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래서 우리가 두 프레임 간격으로 한 프레임씩은 건너뛰어서 분석을 하려고 그래요. 자, 영상 영역 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자, 몇 가지 이제 메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비디오 설정을 이제 자, 클릭을 하면 비디오 설정 대화창이 나오죠. 자, 여기서 스텝 크기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말한 몇 프레임 간격으로 이제 분석을 했지를 선택하는 건데 2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2로. 자연악한 실험은 2 프레임 간격으로 분석을 할 거예요. 자, 이건 뭐 유념을 하는 건데 밑에 보면 프레임 속도가 120 프레임 퍼 세컨드가 아니라 118 프레임 세컨드네요. 118 프레임 퍼 세컨드로 지금 돼 있어요. 자, 이 정보는 동영상에서 바로 읽어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요. 만약에 이 값이 틀리면 여러분이 촬영을 했대. 잘못 촬영을 아마 했겠죠. 얘를 한번 확인을
해두시라는 거고, 자, 스텝 크기 2로 설정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자, 이제부터 이제 두 프레임 간격으로 분석을 이제 할 준비가 됐어요. 근데 바로 할 수가 없고, 자, 이제 세팅이, 두 가지 세팅이 필요한데, 길이 교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좌표축 설정이 필요해요. 자, 길이 보정, 교정이라고 하는 건, 자, 여기 그 풀다운 메뉴 밑에 이 아이콘들이 쭉 있죠. 얘는 이제 자주 쓰는 거니까 아이콘 내려왔는데, 자, 이 아이콘 메뉴 중에서 여기 이렇게 표시된 요거, 예, 교정 도구 만들기라고 하는 아이콘을 이제 누르면, 자, 새 트랙, 교정 막대자를 이제 누르시면, 자,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지금 얘가 교정 막대 잘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위에 1m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m다. 그럴 리가 없지. 예, 그래서 바꿔야죠. 자, 여기 체커보드의 한 변이 0.2m니까 여기다 딱 올려서, 자, 이 정도 약간 좀 넘어갔네. 자, 이 정도. 자, 이렇게 하면, 예, 여기가 지금 근데 1m 아니고 우리는 0.2m인데, 자, 그러면 여기를 0.2라고 이제 쳐넣으시면 0.2m가 된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길이를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교정자에. 혹은 사실 이걸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예,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입력하셔도 되고. 자, 어쨌든 0.2m.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2m야 라고 얘한테 알려준 거예요. 트래커한테. 자, 이렇게 해서 교정 막대자는 삽입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좌표축을 삽입을 해야 돼요. 이 위치를 이제 분석하기 위한 좌표가 필요하죠. 자, 그 아이콘 메뉴에서, 자, 얘가 좌표축처럼 보이죠? 딱 봐도. 얘를 클릭을 하면, 자, 좌표축이 보이게 돼요. 수평축은 X축, 수직축은 Y축. 두 개 만나는 점, 여기가 이제 좌표의 원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 원점을 이동을 시키도록 합시다. 그래서 원래 추의 위치 근처에 놓기로 합시다. 여기 이렇게 딱 놓으면, 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좌표축이 설정이 됐는데, 자, 이 촬영이 지금 이 경우에는 한번 영상을 재생을 해보면, 네. 자, 추가 Y축을 따라서 지금 잘 이동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여러분이 약간 얘가 기울어져 있을 수 있어요. 얘도 지금 살짝 기울어져 있네. 지금 보면 약간 이제 서로 가까워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얘를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살짝 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여기 기울기 각을 이제 조정을 하시면 돼요. 입력할 수도 있고 얘를 가지고 조정할 수도 있는데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그래서 한 1도 정도 지금 기울어진 것 같아. 그래서 1도라고 치면 이렇게 기울어졌죠. 1도라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 9도쯤 하면 많이 기울어졌네. 자,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1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1도 정도를 살짝 기울이면 한번 볼까요? 자, Y축, 수직축과 거의 평행하게 쭉 내려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좌표축을 원점 위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기울기각을 줬어요. 자, 원점의 위치는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축하고 정확히 일치하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약간 벗어나게 지금 위치를 시켰어요. 자, 이제 교정자도 설치했고 좌표축도 설치했고, 자, 그러면 이제 한 프레임씩 분석을 보면서 이 추의 위치를 이제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찍는 방법으로 이제 분석을 할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트랙을 만든다고 하는 거고, 자, 트랙을, 자, 여기 풀다운 메뉴에서 트랙, 새 트랙, 그리고 질점. 자, 질점은 어떤 이제 하나의 지점이죠. 네. 질점을 가지고 분석을 하겠어요. 질점 클릭하면, 자, 화면이 바뀌었네. 자, 이제부터 이제 함부로 클릭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의해서 클릭을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로 이제 클릭을 하면, 네, 이 추의 위치가 여기다라고 이제 컴퓨터한테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이때 반드시 첫 번째 프레임 상태, 시작 프레임의 위치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작 프레임 상태로 이제 돌려놓고, 자, 이제 추의 위치를 이제 클릭을 할 텐데, 중심점을 클릭하면 되겠죠. 그쵸? 예, 근데 이 화면이 너무 작아서 불편해요.
자, 그래서 화면을 확대하려고 하면 마우스에 스크롤 휠이 있죠. 스크롤 휠을 이렇게 돌리면 네, 이렇게 확대가 되게 돼요. 자, 확대되면 좀 더 낫겠네. 자, 그래서 자, 추에 예, 중심점을 이제 잡으면 되는데 빼먹은 게 하나 있네. 예, 지금 자, 이제 저기 얘를 수동으로 한다라는 걸 제가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수동으로 하는 건 지금 영상 영역 위에 보면 지점 A라고 표시되어 있는 자, 지점 A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하는 걸 A라고 표시한다는 거죠. 예. 지점 A에 이제 얘를 누르면 메뉴가 나오게 되고, 자, 얘 뭐 이름도 바꿀 수 있고, 색도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네요. 그 중에서, 네, 나머지 필요 없고, 직접 스텝 표시를 이제 누르면, 자, 이제부터는, 예, 마우스 클릭을 하면 얘가 지금 이 프레임에서의 이 지점의 위치가 여기에요. 라고 이제 트래커한테 알려준다는 거죠. 자, 보면은 마우스 포인터가 모양이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뭐죠? 추, 추에 여러분이 중심을 이제 눈으로 보고 이제 찍는 거예요. 자, 여기가 중심이겠다. 마우스를 클릭을 딱 한 번 하고, 자, 그러면 사실 여러분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갔어요. 이 화면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이제 찍었던 그 X축 값과 Y축 값이 여기 데이터 로 저장이 이제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그걸 그래프로 표시하고 있어요. 한 점밖에 안 찍었으니까 뭐 그래프가 재미가 없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프레임 찍어볼까요? 자, 찍었고 세 번째 프레임 자, 세 번째 프레임까지는 정지였고 그다음에 네 번째 프레임에서 이제 움직이네. 살짝 이동을 시켜서 자, 이동이 됐고 다음 몇 번째 프레임이죠? 여섯 번째 프레임이죠. 일곱 번째인가? 자, 또 자, 점점 이제 빨라지네. 자,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점점 그 쇠구슬이 모양이 좀 길어지죠. 네, 길게 보이게 돼요. 자, 그래도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네, 중심을 찾아야지. 얘가 이렇게 지금 길게 생겼으니까 중심은 여기쯤이겠네 라고 찾는 거죠. 자, 중심점을 이렇게 자, 아래로 내려갔네. 자, 중심점을 찾아서 클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네. 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나서 보면, 자, 데이터가 지금 시간, t에 따른 네, x, y가 이제 미터 단위로 이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x, 시간에 따른 y가 그래프로 그려졌어요. 자, x는 뭐 되게 중구난방이네요. 그렇죠? 예, x축으로는 거의 이동하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작은 값 변화밖에 없죠. 10n-2승이니까 거의 변화가 없죠. 자, 반면에 y축은 미터 단위로 쭉 지금 가속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트래커로 이제 할 일은 다 했어요. 자,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고 옮겨가는 걸 하겠어요. 자, 이 데이터들 중에 시간 t, x, y가 돼 있는데 그 중에 x는 지금 관심이 없는 값이에요. 그래서 자, 데이터 영역에서 데이터 메뉴를 누르면 데이터 구성 요소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x하고 y 이렇게 체크가 돼 있죠. 그 중에서 지금 y만 쓸 거예요. 그러니까 x의 체크 표시를 해제를 하면 자, 그러니까 y만 나오네. t에 따른 y만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닫고 자, 요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을 합시다. 저장을. 자, 저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풀다운 메뉴에서 자, 파일, 자, 보내기, 그 다음에 데이터, 자,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자, 하면 대화창이 나오는데 데이터 보내기 대화창. 뭐 여러 가지 또 정보를 선택할 수 있네요. 근데 뭐 안 건드리셔도 되고 지금 다른 이름을 저장하기 를 누르면 자
누르면 여러분이 바탕화면 데스크탑에 여러분이 텍스트 파일도 이제 여러분이 만든 걸 저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테스트 2 이렇게 이제 txt 파일을 저장을 합시다. 자, 뭐 아무 반응이 없는데 예,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대화창은 닫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트래커 프로그램은 이제 다 쓴 거고요. 자, 바탕화면에 보면 예, 방금 전에 저장한 예, txt 파일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자, 이렇게 지금 예, 메모장에 노트패드 메모장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볼 수 있어요. 자, 7.a 시간 t y축 값이 지금 쭉 그냥 텍스트로 나열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이 중에서 맨 위에 두 줄, 얘는 이제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랫줄, 세 번째 줄부터 쭉 선택을 해서 예, 복사를 컨트롤 C를 하는 거죠. 컨트롤 C를 해서 저장을 해 놓읍시다. 자, 저장이 됐고요. 자, 이 데이터를 이제 엑셀 같은 데다 옮겨가지고 여러분이 분석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라이센스 문제로 엑셀을 쓰지 않고 자, 리브레 오피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리브레 오피스의 캘크라는 프로그램인데 뭐 그냥 엑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엑셀인데 이제 공짜 엑셀이죠. 그래서 리브레 오피스는 뭐 여러분이 그 온라인에서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고요. 컴퓨터에 지금 실험실 컴퓨터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미리 작성해 놓은 워크시트가 있죠. 그래서 그 지시를 해줄 텐데 그 워크시트를 스프레드시트 계산 그 ODS 파일인데 ODS 파일을 바탕화면으로 이제 카피를 해 놓으시고 열면 이런 화면이 이제 뜨게 될 거예요. 세부사항은 좀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자, 요 이제 빈 문서에 아까 지금 카피한 복사한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는 거죠. 자, 그래서 자연악화 실험 계산 시트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서 색깔로 칠해져 있는 노란색, 파란색이 칠해져 있는 영역은 여러분이 데이터를 입력해도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건들지 마시면 건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노란색 영역에 아까 카피한 걸 집어넣고 싶은데 자, 그러면 제 노란색 영역의 제 왼쪽 위 시간 아래네요. 시간 아래 여기 셀을 한번 클릭을 해 두신 다음에 자, 여기서 컨트롤 V를 하면 되죠. 그래서 붙여넣기 하시면 그냥 안 붙여지네. 텍스트 가져오기 뭐 대화창이 나오는데 안 건드리셔도 돼요.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이러면 이제 데이터가 이제 복사가 돼서 자, 이 차트가 이제 시트가 이제 좀 뭔가 계산을 하는 걸 결과를 보여주게 돼요. 자, 여기 지금 설정이 잘못 좀 돼 있어요. 이건 제가 설정을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안 건드리셔도 돼요. 보기가 지금 보기가 소숫자 마리가 지금 너무 작네. 세 자리는 뭐예요? 세 자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데이터가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건 이 차트죠. 이 그래프가 자, 시간에 따른 위치, y 값의 변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이 시트가 계산을 해서 이제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방금 전에 입력한 그 값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 t에 따른 위치의 변화, 그리고 그 값을 가지고 시간 t에 따른 속도가 계산이 돼서 여기 점으로 지금 표시된 거예요. 자, 그리고 곡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곡선으로 되어 있는 건 실선 곡선은 이 지금 위에 세 가지 파란색 영역의 값으로 계산한 자유낙하 운동의 이제 운동 곡선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값을 이제 여러분이 찾아줘야 되는데, 자 보면 뭐뭐를 찾아 입력해 줘야 되냐면 자유낙하 시작 시간, 자유낙하 시작 위치, 그리고 중력 가속도.
자, 요거 이제 여러분이 입력을 해주는데, 먼저 자유낙하 시작 시간은, 자, 여기서 쭉 시간 t에 따른 네, y 값을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죠. 언제쯤 이제 그 낙하가 시작됐는지. 근데 여기 차트를 보시면 네,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속도의 변화 차트를 볼까요? 시간에 따른 속도가 보면 여러분이 점점점 찍어놨던 걸 보면 여기까지는 멈춰 있다가 여기쯤에서 아마 출발한 것 같아. 자, 여기 시점, 여기가 0에서 0.005 사이에 어딘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 세 번째 데이터 바로 직전 정도가 시작점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점이 벌써 출발을 했죠. 네, 그래서 보면 세 번째가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아마 0. 그러니까 03, 네, 0.03 정도가 아마 네, 낙하가 시작된 시간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낙하가 시작된 위치, 초기의 값이죠. 초기의 값은 딱 봐도 0이죠. 근데 약간 좀 미묘하게 다르네요. 그래서 아마도 0.0 내가 아까 말을 잘못했어요. 0.03이 아니라 여기가 0.03이구나. 자, 낙하 시작 위치는 뭐 0으로 놔도 될 것 같은데 약간 좀 정확하게 해보겠다고 0.001 이 정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좀 모양이 이제 갖춰지죠. 자 근데 중력 가속도 G가 3일 리가 없잖아. 그쵸? 9.8이 맞겠지 라고 생각하고 9.8을 한번 입력을 해보면 자 뭔가 이제 그래프가 네. 자 모양이 그렇다죠. 네. 그렇대요. 자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 2차 곡선 쭉 잘 연결됐고 속도의 변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쭉 직선으로 나와야 되죠. 그쵸? 그렇다게 나왔어요. 근데 두 개를 보면 이 점들이랑 이 곡선이랑 좀 약간 안 맞죠. 그쵸? 자, 이거 보면은 이게 가속도가 9.8보다는 살짝 컸던 것 같아요. 자, 9.9 한번 해볼까요? 9.9, 9.9, 9.9도 뭐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자, 10, 10을 하면 10 좀 더 많네요. 그렇지만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느낌이 그래. 10.1 이런 식으로 중력 가속도 값을 G 값을 바꿔가면서 두 그래프에서 점들과 측정값과 곡선 이론값이 잘 일치하는 그 중력 가속도 값을 이제 찾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훌륭한 것 같아요. 자, 위치의 변화도 잘 따라왔고 속도의 변화도 예, 같은 등가속 기울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측정값과 실험값이 잘 일치하니까 네, 우리가 실험한 결과는 중력 가속도가 10.1 m/s 제곱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9.8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약간 뭐 오차 요소들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낙하 실험을 계산 시트를 사용해 가지고 자, 분석을 한 거고요. 이 분석 결과는 이제 저장을 해두면 좋겠죠. 그래서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저장을 잘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ODS 파일이라고 하는 스프레드시트 파일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분석 결과에 대해서 토의를 하시고 그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